네, 이어서 커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다가 라인을 그렸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 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좌표를 지정해서 이 커브를 그릴 수는 없는가, 그런 방법도 가능하죠. 자, 라인을 선택하고 스타트 오브 라인에 0,0,0 하면은 요 좌표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XY의 좌표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빨간색이 X, 녹색이 Y니까 여기서 X축으로 이만큼 가서 Y축으로 이만큼 가는 좌표까지, 그러면은 한 80에 30이다. 그러면 8XYZ 순서로 80, 30, 0을 하게 되면은 이런 라인이 그려져요. 그러면 응용을 해보면 아까 그 다른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리게 되면 XYZ에 붙어서 그려지게 되는데, 공간 좌표로 한 번에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어떤 커브도 그릴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커브를 그리는데 0,0,0에서부터 내가 20, 20, 20을 하면 X로 20 가고 Y로 20 가서 Z축으로 20 올라간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 거의 안 써요. 보통은 그 뭔가 커브를 그릴 때라도 0,0,0에서 이제 평면을 다 지정해 놓고 0,0,0에서 20, 20,0로 하고 요걸 이제 포인트 온 해서 요 포인트를 위로 20만큼 올리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라이노에서 이 커브를 잘 다룬다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커브들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커브를 자르는 건 해봤죠? 이렇게 커브가 있을 때 이게 붙어있는 이 커브를 내가 이 커브로 이걸 자르겠어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스플릿과 트림이었죠. 그러면 트림 눌러서 다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필요 없는 데를 클릭해서 없애는 방법.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아니면 스플릿으로 이걸로 하면 이렇게 분할이 된다. 근데 다시 언두, 이제 이 선을 그리지 않고 내가 하나로 그려놓은 어떤 특정 커브를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 포인트에서 자를 수는 없나? 자, 스플릿 누르고 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자, 괄호 안에 포인트가 있고 아이소 커브가 있죠. 그 중에서 포인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포인트 선택. 그럼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 클릭, 클릭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찍은 곳을 기준으로 분할이 돼요. 서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평면 서피스 만드는 걸 했죠.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 사각형을 한번 선으로 잘라보죠. 컵으로 복잡한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클릭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트림을 하면 이거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이 면이 잘려져 나가죠. 자, 언두 컨트롤 Z. 그럼 스플릿, 이 면을 스페이스바 이 컵으로 분할해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사각형 면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커브를 포인트로 잘랐던 것처럼 이것도 특정하게 별도의 커브를 그려주지 않고 그냥 분할할 수는 없나? 스플릿, 선택, 스페이스바. 자, 셀렉트 커팅 오브젝트가 보면 아이소 커브가 있죠. 이 아이소 커브는 이 면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면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면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여기를 잘라줘.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면은 이게 이렇게 분할이 되죠. 자, 그럼 세로로 말고 가로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럼 가로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있고 스플릿 자를 건데
아이소 커브로 자를 거야. 근데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야. 디렉션, 옵션의 디렉션을 클릭해서 현재가 V였으니까 U를 클릭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곡선으로 자르고 싶을 때는 이런 자르기 위한 이 특수한 모양의 칼날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스플릿 이걸로 그럼 이렇게 잘리죠? 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적당히 내가 그냥 보고 잘라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아이소 커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커브를 내가 이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놓고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이걸 분할하거나 자르는 거는 스플릿 이걸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Z 아니면 이게 없을 때라도 스플릿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여기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특수한 경우들이 앞으로 막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커브가 있고 컨트롤 포인트 ON을 해서 그 포인트에 3차원으로 위상을 만들어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분할해서 쓸 수 있어요. 3차원이든 2차원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언두. 그러면 이런 면을 가지고 면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겹치게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겹쳐놨어요. 이 커브를 이 면으로 자를 수도 있느냐? 네, 자를 수 있습니다. 스플릿 이거를 이 면으로 분할해줘 하면 이렇게 잘리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커브를 면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면을 커브로 자를 수도 있죠. 면으로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면을 커브로 자르는 건 해봤으니까 두 개의 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닫혀져 있는 커브가 있고 그 커브를 면으로 채웠어요. 그럼 면이 있죠? 그럼 그 면을 이 사각형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면은 이 면에 의해서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면은 이 면에 의해서 분할할 수가 없어요. 스플릿 이걸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할이 되죠. 하지만 언두하고 스플릿 이 면을 이걸로 분할하면은 얘도 원래 상태로 있고 얘도 원래 상태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면을 이걸로 분할하고 싶으면은 어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칼로 칼집을 내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칼집이 날 수도 있겠지 싶죠. 근데 그 넙스에서는 그 개념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려놓고 스플릿 이 면을 스페이스바 이 면으로 분할해줘. 그럼 이제는 이게 분할이 돼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얘와 얘는 지금 일부분이 얘랑 요 면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면은 이제는 스플릿을 이걸로 해줘도 이 면은 이제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면에다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죠. 이런 면이 있어요. 다음 커브가 있습니다. 이 커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 면은 이 커브에 의해서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잘려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브는 이 면에 의해서 분할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커브를 이 면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면을 자르고 붙이고 할 때 이제 요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평면을 하나 만들고 그 평면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 끝단이 완벽하게 서로가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호 트림 및 스플릿이 가능합니다. 자,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분할했을 때 이제 얘도 분할이 되고요. 또 언두하고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분할했을 때도 얘도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과정 컨트롤 A에서 다 지워버리고 육면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이 육면체를 한번 잘라봅시다. 육면체는 퍼스펙티브에서 바로 자르지는 조금 힘들어요. 자, 내가 이런 곡선을 그려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이런 곡선을 그려서 이거를 어디다가 놓고 어디에서 자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탑뷰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놓고 스플릿 이 개체를 스페이스바 뭘로? 이걸로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두를 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저 라이트 뷰에서 보면 아마 지금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육면체고 이 위에 아까 그려놓은 이 곡선 요 개체가 이제 요 곡선이죠. 이런 경우에는 라이트 뷰에서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분할해 주세요 해봐야 분할이 안 되죠. 즉 정리를 하자면 스플릿을 하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특정 뷰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은 탑에서 봤을 때 이 개체를 이 컵으로 자를 수는 있었지만 프론트 뷰에서는 그걸 자를 수 없다. 만약에 프론트 뷰에서 나 라이트 뷰에서 자르고 싶다면 이게 돌려서 다시 이쪽 뷰에서 이렇게 놓고 그리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스플릿 이 개체를 이걸로 분할해야만 퍼스펙티브에서 가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분할이 돼요.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봅시다. 이 라이노가 점점 버전업이 되면서 약간의 뭐 AI까지는 아니고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수한 어떤 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탑뷰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이게 이렇게 보여서 탑뷰에서 스플릿이 잘 되지만 퍼스펙티브에서 이 상태에서 해도 이게 이렇게 얘네를 칼처럼 잘라내는 거는 지원이 돼요.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자르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랄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되면 바로 여기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정 면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면을 만들고 그 면을 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이게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탑뷰에서 보고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늘려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한번 스플릿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이 육면체를 이 면으로 분할해줘. 그러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리고 그 속은 뻥 뚫려 있죠. 그죠? 자, 다시 언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또 얘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 이거를 이 육면체로 잘라줘 하면은 이 육면체가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네 둘이 겹쳤던 부분들이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다시 다 언두로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에다 하나 두고 상호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우리는 앞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 분할. 이거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상호 분할. 아까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잘랐을 때 얘는 안 잘리고 얘만 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웠을 때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다시 또 면에 채우는 명령어 중에서 뭐 로프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또 면을 채워 놓고 또 조인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 어떻게 하느냐, 스플릿을 2번 해주는 겁니다. 스플릿, 뭐 순서는 이제 뭐에서 뭘 먼저 할 거냐는 상관없어요. 자,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다시 스플릿 이거를 뭐 이거나 이걸로 하게 되면 요것과 요렇게 돼서 이제 요 면이 완벽하게 맞아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2개 조인 하면은 된다. 자, 왜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곡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커브가 있었을 때 이 커브를 탑뷰에서 겹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상태에서도 나쁠 건 없지만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분할을 했다. 그럼 이게 분할이 되죠. 근데 이게 분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면을 어떻게 메꿀 건지가 일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이거는 뭐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면으로 메꾸면 되는데, 이게 만약 컨트롤 C, 자, 이 면을 3차원의 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이제 이 개체를 자르는데 내가 이런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면의 컨트롤 포인트를 굉장히 늘려서 자, 이 면을 3차원의 면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온 시켜보면은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죠. 뭐 이 중에 뭐 일부분의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을, 너무 복잡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커브가 있고, 이제 이런 커브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놓고, 또 이런 커브를 올려서 이렇게 놨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의 커브를 로프트라는 다시 로프트로 할 때 노말로 놓고 이렇게 둥근 면을 만들었다 쳐요. 그 다음 그거를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자, 옆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내가 면을 3차원으로 자르겠다. 이렇게 이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이 면을 이걸로 잘랐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잘리죠. 잘리는데 얘가 위상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면을 채우기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스플릿 이거를 이걸로 나눠서,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면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인해 주면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자를 때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플릿은 이 커브를 자르거나 붙일 수도 자를 수 있고, 커브를 가지고 면을 자를 수도 있고, 면으로 커브를 자를 수도 있고, 면으로 솔리드 폴리서피스를 자를 수도 있고, 폴리서피스로 면을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 개념 꼭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오스냅과 이제 그리드 스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샘플링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